저는 다른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주식 하락의 해칭 전략 차원에서 저희 포트에 편입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비트코인으로 주식을 해칭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유도 비트코인을 편입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7월은 이미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포트에 하이트 진로와 와이드 플래닛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7월 초만 해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이트 진로의 주가가 4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하이트 진로와 와이드 플래닛의 주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와이드 플래닛은 아무래도 광고의 타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의 주식을 그냥 팔면 됩니다만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 2월 말 코로나19가 막 시작되었을 때와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 당시 코로나19가 퍼지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 뻔하지만 이 질병이 정말로 전 세계로 퍼질지 아니면 중국 내부에서 어느 정도 수습이 돼서 6년 전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파급력이 미미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델타 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변이가 전 세계로 널리 퍼질지 아니면 찻잔속 태풍이 될지는 7월 초순에는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칭 전략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퍼지면 하이트 진로와 와이드 플래닛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델타 변이가 그렇게 많이 퍼져나가지 않으면 하이트 진로와 와이드 플래닛은 하락하다가도 다시 오를 것으로 생각했고 반면 비트코인은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해칭 툴로서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왜 해칭 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째, 중세 흑사병으로 인한 1차 쇼크가 잠잠해질 때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긴급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화폐를 대량으로 찍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둘째,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긴급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흑사병 때도 그랬고 리만 사태 때도 그랬고 둘 다 대규모 양적 완화를 했는데 옛날에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왔고 2008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제 견해로는 자산시장이 있고 없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1조 달러가 양적 완화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적 완화로 풀린 달러는 어디론가 흡수가 됩니다. 달러를 흡수할 수 있는 주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가이고 둘째는 자산시장입니다. 물론 해외로 달러를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경우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만약 양적 완화된 1조 달러가 모두 물가에 흡수되면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양적 완화된 1조 달러가 모두 자산시장으로 흡수된다면 자산시장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뿐 거대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풀린 돈이 대부분 자산시장에 잠겨버리기 때문입니다. 2008년 리만 사태 때 대규모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공산품의 생산 원가가 낮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하고 아마존이 물건을 싸게 팔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양적 완화된 돈의 대부분이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으로 들어가 달러가 거기에 묶여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7월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테이퍼링을 조만간 단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갑자기 델타 변이가 생겨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있던 공장들이 모두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만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델타 변이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해 하역이 지체되었고 또 사람도 구할 수가 없어 작업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생산도 되지 않았고 신발 생산도 되지 않는 등 물자의 부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물자가 부족하면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끊기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입장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고용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시장으로 달러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자산시장에 잠겨야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는 한오백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자산시장은 더 이상 유동성을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었고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달러가 더 들어가면 오히려 큰 버블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흡수해줄 새로운 자산시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새로운 자산시장은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규제 때문에 4월 이후로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큰 버블이 제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인정할 것이고 설사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을 것이어서 달러의 유동성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용인할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유동성의 흡수를 위해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등을 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델타 변이가 퍼지면 주식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주식 가격의 하락보다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더 클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제조 원가가 내려가서 물건값이 저렴해졌고 아마존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량 구매와 박리 다매를 통해 제품의 가격을 내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제대로 생산되고 유통되어 시장에 공급이 충분해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건 말건 할 텐데 동남아에서 물건 생산이 안 되고 한국에서 하역이 안 돼서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제가 인플레이션이 절대 일시적일 수가 없으니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웬만한 투자자라면 파월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JP모건에서는 비트코인이 오른 것은 ETF 승인 때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해지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델타 변이에 의한 주가 하락의 해지 수단으로 사용한 이유는 첫째, 몰아닥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달러를 받아줄 자산시장이 필요한데 주식이나 부동산 등 기존의 자산시장은 이미 과열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받아줄 새로운 자산시장을 용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시장은 비트코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용인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둘째, 과거에는 기술의 발달이나 이커머스의 발달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게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동남아의 공장 자체가 셧다운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즉 공급이 부족하니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이에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주식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뛰는 물가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으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인플레 해지 수단인 비트코인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째, 달러 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 달러 강세를 유도해서 물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아무래도 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달러가 강세이면 비트코인에는 약세 요인입니다. 둘째, 인플레가 심하다 보니 조기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설사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만 주는 것으로도 비트코인이 가격에는 타격을 주게 됩니다. 즉 비트코인의 약세 요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 포트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7월 23일에 개당 3,900
3,900만 8천원에 1,000만원어치를 매수했고 오늘 아침 종가인 9시에 7,389만 7천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사용했던 1,000만원은 후에 다시 해칭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 빼뒀고 이익금 894만 4천원은 포트에 남겨뒀습니다. 참고로 저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치 수단의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는 제가 SK이노베이션 원유 트레이딩 관련 일을 할 때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원유를 국내로 도입할 때는 사소한 것까지도 해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정유 공장도 1년에 한 번 정도 공장 점검을 합니다. 제가 SK이노베이션에 근무할 때에는 정유 시설이 4개가 있었는데 비수기에는 돌아가면서 한 개씩 셧다운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주로 2분기에 셧다운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2, 4분기에 셧다운을 해서 공장 점검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2, 4분기에는 처리 물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2, 4분기 수입 물량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2, 4분기에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의 하락에 대한 수혜를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유는 2월에 도입하더라도 일부는 4월물로 가격 결정이 되도록 선물 거래를 합니다. 이와 같은 해칭 전략을 정유회사 때부터 사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포트를 100% 비중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때때로 해치 수단을 이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의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파는 대신에 인버스로 해징을 하는 전략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락장에서 주식을 파는 것보다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선택한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시장 전체가 하락할 때 내 종목은 덜 하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유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인버스 해칭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드린 말씀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으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